굉장히 큰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현직 시장인데 현직 네. 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그 집무실하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고 또 이제 가장 최측근이었다고 얘기하는 강철원 그 지금 현재 직함이 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 대해서도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체포되고 뭐 관저에서 대치하고 이래서 사실 이게 충격이 조금 덜할 수는 있는데 현직 서울시의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이유는 그 명태균과 관련해서 명태균에게 오세훈 시장의 그 후원자였던 네. 후원 회장이었던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줬다. 근데 그 3,300만 원을 주게 된 배경이 뭐냐? 명태균 씨는 본인은 오세훈 시장을 7번을 만났고 7번을 만나면서 시장으로부터 직접 그 여론조사 결과를 자기한테 건네주면 그러면 그 후원자인 그 김한정 회장이 돈을 전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 그래서 건네줬다는 것이 결국은 나경원 후보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기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건네줬다. 근데 그게 사실은 마사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사지가 돼서 분위기 타임상 이거 분위기가 바뀌었어? 라는 분위기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여론조사, 허위 여론조사를 건네줬다라는 게 이게 이제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난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리고 그런 예를 들면 그 명태균 씨가 주장해왔던 SH공사 사장을 그 김영선 의원에게 네. 전 의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두 주장이 모두 너무 구체적이라서 이게 진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지라는 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 측에서도 뭐 식당 이름까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중국집 식당이 뭐 어떻게 됐고 뭐 네. 그날 구체적으로 뭐 만나기 전에 누가 왔었는데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큰 놀라운 그런 소식이죠. 근데 또 명태균 씨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내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거는 이제 명태균 특검법을 네. 야당이 계속 그걸 밀어붙이고 있고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것을 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 발등에 불이죠. 만약에 이게 자기들이 수사를 하기 전에 특검이 그 발효가 되면 네. 수사 기록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공중에 뭐 붕 떴네. 그럴 수 그리고 있겠네요. 그동안에 뭐 수사한 게 도대체 뭐야. 이런 식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궁금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도 폭토라인에 서느냐, 즉 소환 조사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봐요? 아니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소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본인을 소환하지 않을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그동안의 그 관행으로 보건대. 오세훈 시장을 소환 조사하기 전초의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 합리적이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그렇게 뭐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감독님 저기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저희로서는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랍기는 합니다. 사실 굉장히 너무 빨라요. 네. 진짜 빨라요. 네, 이게 사실 그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작년 12월 3일 날 기소가 됐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 씨가 근데 2달 정도 거의 안 했던 거죠. 거의 안 했던 거 뭐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으로 넘겼는데 그 이유가 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못한 것이냐.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수사는 수사인데 그쵸. 어쨌든 수사가 제대로
미진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왜냐하면 검찰 브리핑을 했었을 때 결과를 보고 너무 좀 시원찮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죠. 네, 중앙지검으로 이게 넘어왔잖아요. 네.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는데 이 수사가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압수수색도 벌어지고 이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이미 4차례인가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그랬죠. 네. 그런데 4번이나 받았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갑자기 오 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뭔가 그 이전의 압수수색에서 뭔가 여기 시장을 압수수색해야 될 만큼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을 확인했다는 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네. 뭐 이렇게 되면 검찰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1,000만 넘는 도시의 서울시장, 4선의 서울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쇼킹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밀어붙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군요. 이번 주 초에 오세훈 시장의 측근에 계신 분한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봤어요. 그냥 사석에서. 이거 좀 사태가 좀 그러한데 그 내부적인 분위기는 좀 어때 했더니 그냥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다고. 아니 그거는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우리가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참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네, 그냥, 의례적인 인사다. 네,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말이야 뭐 어떻게 얘기하지. 이재명 대표처럼 뭐 무슨 말은 못 하겠어요. 말 바꾸기에 일관성이 있는 분들은 계속 말을 바꾸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쪽 캠프에서 얘기하는 것을 뭐 고지고대로 듣는 거는 별로 의미는 없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확히는 지금 현재 오늘 깜짝 놀랄 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네. 더구나 공간과 집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선 행보에는 어떨까가 사실 가장 궁금하신 건데 만약에 이게 의혹이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 혹은 의혹이라는 것이 뭔가 제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야 뭐 그러던가 말거나 나올 사람이고 오세훈 시장 측은 어떨까요? 이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까요? 아니 어때요? 이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뭐 간단치 않은 얘기죠. 그렇죠. 쉽지 간단치 않죠. 않은 얘기고 기소까지 가면. 뭐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냥 안면 몰수하고 그렇죠.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네,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오죠. 내가 이 당의 어버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나올 것이냐. 무조건이죠.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글쎄 이거는 근데 저희가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거 완전히 명태균 씨 쪽에서 엉터리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미리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전격적이고 압수수색이 놀라운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미리 얘기하면 미리 어떤 예단을 가지고서 유죄 심정을 갖는다든가 이거는 뭐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옳지 않은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번 주에 진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악재가 겹쳤다. 그러니까요. 네. 어쩜 이렇게 한 방에 와요. 토어제까지. 진짜 토어제 때문에 여러분들 시정 능력에 대해서 퀘스천 이런 얘기 하자마자 갑자기 이거 자신의 악재를 자신의 악재로 덮은 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속담에 사자성어에 화불단행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불단행.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계속 엎친 데 겹친 격이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오세훈 시장께서는 굉장히 악재가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묻고 더블로 가. 예.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4선의 현직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지도가 쫙 올라갔다가 다시 확 떨어졌었잖아요. 명태균 사건 이래로.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랬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토호세 파장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명태균 사건 이슈를 뭔가 돌파하고자 정책적으로 승부수를 띄웠다가 요게 좀 역풍 맞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제가 보기에도 네, 네. 그 오세훈 시장님 팀 쪽에서는 이 토호세, 토지 거래 허가세죠, 정확히는. 네. 토지 거래를 허가한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고 팔 때 갭 투자를 못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로 1월 달에 이것을 발표가 아니고 운을 띄셨어요. 작년 12월 3일 날 네. 그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나라가 거의 뒤집혔잖아요. 근데 1월 달에 규제 철폐 토론회에서 이거 규제 철폐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해제 대상이 이른바 잠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그렇죠. 뭐 이 네 군들 잠삼대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해제를 한 거죠. 이걸 언제를 해제를 했냐면 2월 12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일단 이거 규제 해제를 해야 돼. 규제 철폐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걸 규제 철폐 대상이라고 해서 토호제를 잠삼대청에 대해서 2월 달에 2월 12일 날 이거를 공식 해제를 해준 거거든요. 네. 해제됐는데 해제를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거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그 전해 작년에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시기적으로 부동산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갈 때 해제를 해줬다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다시 묶어서 그래서 조절을 했어야 된다는 건데 치고 빠졌어야 되는군요. 네, 그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이게 정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거꾸로 지금 꽉 눌러놔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팍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 지역에서 뭐 한 2.4%, 2.7% 이런 식으로 해서 26억 하던 게 뭐 30억 뭐 이런 식으로 몇 억씩이 갑자기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여파가 주변으로 다 쫙 그 리플 이펙트라고 그러나요? 그 네. 물결 효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이 투기성 거래가 늘고 갭 투자 비율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은행권이 적극적인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금 가계 대출이 1,800조인가 뭐 네.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가계 대출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냥 정말로 큰일 나게 된 거죠. 그렇죠. 예, 불난 집에 기름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네. 이제 2월 10일 날 이 발표를 하셨는데 3월 10일에 이 비판이 막 나올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정책이라는 게 몇 달 지켜봐야지 이렇게 빨리 물론 약간의 좀 혼란이 있지만 그 정도 갖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3월 10일인데 3월 19일 날 그러니까 그 보고 이거 심상치 않은데. 도저히 네. 아마 주변에서 이제 참모들이 얘기했겠죠.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9일 만에 이거 송구스럽습니다. 라면서 이것을 그 해제했던 것을 다시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확대를 해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어떤 분도 송파랑 용산이 가만히 있다 뺨 맞았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요. 네. 그 지역은 놔뒀다가 갑자기 송파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이걸 풀어줬다가 다시 묶으면서 다른 지역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린 건데 약 40만 가구라고 그래요. 40만 가구 2,200 세대인가 네. 뭐 이렇게 2,200세대 맞습니다. 돼 가구. 있더라고요. 네. 참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지금 멀쩡하게 앉아 있다가 벼락 맞은 그런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책에 되게 중요한 정책인데 한 달 만에 이렇게 엎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혼란이 좀 가중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최근 계엄 사태 이후로 한국의 경제가 뭐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부동산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렇게 그렇죠. 서울을 흔들어 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시정 능력에 대해서도 퀘스천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명태균 리스트보다 이게 더 타격이 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거는 어쨌든 그 국가 운영에 대한 거를 우리가 퀘스천하게 됐으니까. 네. 아, 그러네요. 명태균 리스트라는 것은 뭐 이제 공방이 있고 사실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럴 수 있고 또 대부분의 일반 분들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내 이해관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그 걸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는 SH 사장 자리가 누구 주고 하는 건 내 삶은 아니니까. 네, 직접적인 그쵸? 삶의 관계는 아니고 그쵸? 아,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라고 평가 정도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확 올라가는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묶였다가 풀렸다가 다시 확대돼서 묶였을 때 거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가 지금 전부 다 막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이고. 아, 그렇죠. 아까 어떤 분은 송파의 배현진 의원 열받았어요. 글 올라오던데요. 예. 풀어야 할 때 묶고 묶어야 될 때 풀는 이런 그쵸.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의 수순을 잘못 둔 건데. 네. 근데 이게 왜 또 타격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 부모,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은 이해관계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충돌됐을 때 사람들은 이걸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타격이 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과거에 오세훈 시장님이 했던 무상급식 논란을 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상급식은 사실은 저는 무상급식에 대한 비판은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도 그 수순을 좀 잘못 꿰므로 해서 네. 박원순 시장에게 그냥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랬죠. 결과적으로 해서 그 10여 년 맞췄죠. 동안 네. 서울시가 완전히 이제 그 좌파 진영에 그 장악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이것도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네. 이게 도대체 왜 이 수순을 잘못 꿰므로써 이 천지사방에 난리를 만들어내느냐라는 어떤 그런 비판. 근데 이것이 만약에 시장이 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랬다면 모르지만 오세훈 시장님은 지금 4선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부동산이 서울시에선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아실 분인데. 행정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듣는 분이잖아요. 네. 행정의 달인이어야 하고 그래 적어도 저분이 되면 뭐 안정적으로 행정을 다스릴 수 있겠다.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랬죠. 예, 오세훈 그래도. 시장님한테는 중도 그리고 중도 보수 정도에다가 그래도 행정을 잘하니까 아유 정치 지긋지긋한데 저 사람이 되면 뭐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명태균 리스트로 인해서 사실 본인이 갖고 있던 좀 클린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 부분과 행정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온건하게 잘 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게 또 무너져 내렸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보를 보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스코어로만 보면 한동훈 대표는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뭐 채널 A에서 나온 그 영상 하나가 또 풀렸잖아요. 그 밀리터리 덕후의 한동훈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뭔가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뭐 우리가 비교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여기서 이 주제대로 하자면 근데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이 부동산 문제로 이렇게 뒤집어 놨던 게 이번만은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요? 네, 오세훈 시장만이 아니고 옛날에 네. 박원순 시장도 그랬었어요. 그쵸. 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과 관련해서 서울이 뒤집어졌던 적이 이번에 토호세가 있고 네. 그 이전에는 2021년인가요?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아, 임대차 3법. 네. 아, 그때는 저도 좀 열받는 게 20년인가 있었는데. 21년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개인적으로. 나는데 네. 이 임대차 3법을 만들어서 이 임대차 3법으로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그냥 난리 법석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세입자를 위한다는 그 쉽게 얘기하면 서민들을 위한다라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가장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엉터리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임대차 3법. 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악법으로 저희가 그 일컫고 있죠. 네. 부동산 그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에도 18년에도 있었어요. 2018년에 박원순 시장이 싱가포르에 출장 가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를 지화한 다음에 그 위를 공원과 쇼핑센터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여의도와 서울역 용산 기간에 개발 청사진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로 해서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이 뒤집어졌죠. 그랬죠. 예. 뒤집어지고 다른 지역까지 아파트 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걸 보이니까 결국은 박 전 시장도 한 달 만에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서울에서는 부동산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뭐 예. 진행해야지 저렇게 섣부르게 하다가는 진짜 역풍 맞는다니까요. 그렇죠. 예, 진짜 역풍 2018년 맞아요. 7월 10일 날 네. 싱가포르에서 발표를 했다가 네. 싱가포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거기 가서 딱 이렇게 할래라고 했다가 8월 26일 날 그러니까 약 15일이죠. 한 달 15일 만에 백기를 들고 연기하겠다, 그만두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정책이라는 것들을 그냥 기분에 맞춰서 하면은 큰일 난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건 진짜 시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행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상황을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작해야지 나의 상황을 뭔가 반전시키려고 한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으로서는 상당한 네. 악재가 겹쳤는데 뭐 이걸 잘 헤쳐 나가시기를 뭐 바랍니다. 우리 당의 어쨌든 그럼요. 예. 중진 이시고 그러니까. 근데 명태균 사건은 어떤지 모르는데 이 두 번째 것들은 굉장히 뼈 아픈 것이어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넘어설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여기서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저는 명태균 씨 사건 관련해서 막 서울시의 시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와 이거 되게 크다 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행정력에 대한 지금 검증의 얘기까지도 오고 있는 이 토허제가 더 큰 타격일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네요. 저기 누가 순희님은 윤희숙 전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보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의도 연구소 원장이죠. 근데 아마 저 얘기를 하시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임대차 3법 났을 때 그 5분 발언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2020년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20년인가요? 2020년이네요. 그러면서 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내느냐라고 해서 그때 그 발언으로 해서 윤희숙 의원이 완전히 스타가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각인이 됐나 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그러네요. 최근에도 이제 방송 나와서 얘기하신 거 보니까는 굉장히 뭔가 그러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되게 있으시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